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튜브에서 한준TV와 함께 영문으로 HANJUNETV를 검색하시면 새로 개설된 한준TV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브렌트포드의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토트넘이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경기에 이어 또 한 번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데스크라인이었던 에릭센과 맞대결로 관심이 큰 경기였는데요. 에릭센이 손흥민 케인과 재회에 대해 한 이야기, 토마스 프랭크 브렌트포드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내용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의 4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아스널은 주중 첼시 원정 4대2 승리에 이어 토요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까지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먼저 승점 60점에 도달했습니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전 무승부로 승점 58.5위, 맨유는 승점 54점인 채 6위인데요. 토트넘은 다음 라운드에 레스터시티와 홈 경기, 아스널은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2점 차에 서로 맞대결 일정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아직까지 자력으로 4위로 치고 올라갈 기회는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 토트넘은 수훈 선수가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또 한 번 아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지난 브라이튼전은 주장 위고 로리스가 대표로 인터뷰했는데요. 이번에는 팀의 부주장 에릭 다이어가 나섰습니다. 다이어가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분명 시즌의 이 시기에 우리가 싸우는 목표를 생각한다면 승점 1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0대0 무승부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졌죠. 이번 주에는 최소한 비겼지만 승리에 이은 차선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거나 유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2주 연속 유효 슈팅이 없지만 우리가 적절한 위치로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해줘야 합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의 경기였어요. 공격 기회나 득점 기회의 측면에서요. 우리는 유기적으로 플레이하지 못했고 좋은 위치를 잡지 못했으며 허술한 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4위 경쟁에서 우리가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지만 다음 3경기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집중하고 우리가 치를 경기를 다 이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낙담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다음 주 경기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아직 우리 손으로 바꿀 경기 아스널전이 남아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경기가 있죠.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전처럼 유기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는지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 스카이 스포츠는 친정팀 토트넘을 상대로 처음 경기를 펼치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 토트넘 미드필더인 제이미 레드냅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손흥민과 케인을 어떻게 막을 거냐고 에릭센에게 물었는데 에릭센이 이지 쉽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은 농담을 섞긴 했는데 자신감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 방법은 말해줄 수 없다며 레드냅을 폭소하게 만들었죠. 토트넘의 2018-20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과정에는 델리 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의 데스크라인이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요. 몇 년간 서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에릭센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특성을 잘 압니다. 물론 에릭센이 떠난 이후 둘은 더 발전했고 달라진 면이 있는데요. 에릭센도 내가 토트넘에 있을 때도 둘의 호흡은 훌륭했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른 수준까지 올랐다며 이전에도 둘의 훌륭한 호흡을 봤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능력도 최고 수준이다. 둘 다 인성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선수로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라고 덕담도 했습니다. 브렌트포드를 이끌고 있는 덴마크 출신 감독 토마스 프랭크는 토트넘과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케인 듀오 방어법에 대한 질문에 걷어차야 한다고 농담했죠. 그렇게 막는 건 경고를 받을 수 있어 한두 번만 가능하다며 실제로는 케인을 잘 묶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질 경우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달릴 수만 있다면 손흥민 선수는 아마도 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다 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를 경계했고 그런 공간과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렌트포드는 프랭크 감독의 말대로 손케 듀오를 무득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케인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 공을 잡으려 하면 집중 방어했고
아예 케인이 공을 받기 어렵도록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전방 압박으로 막았죠. 평소와 달리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중앙 미드필더 고도수를 투입해 실질적으로는 4-4-2 1자 대형으로 공간을 없애는 축구를 했습니다. 브라이튼이 토트넘을 막은 방법과 유사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케인을 조용하게 만든 게 이번 경기의 열쇠였다고 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의 키플레이어입니다. 토트넘이 경기 내내 케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죠. 케인이 손흥민이나 모우라에게 공을 배급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했어요. 이 선수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경기 내내 케인을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올 시즌 매경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8경기 중에 7경기를 졌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한 경기씩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날 경기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의 평균 포지션을 보면 브렌트포드 공격수들이 높은 곳에서 수비하고 최종 수비 라인도 미드필드 지역까지 올라와서 수비하며 케인이 살아나지 못하게 제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좌우 윙백이 부진했는 데다 케인까지 묶여 거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죠. 프랭크 감독은 에릭센 선발 전승의 기록이 끝나며 비겼지만 토트넘과 비긴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는데요. 오늘 경기력이 최고였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이 그만큼 아주 좋은 팀이기 때문에 특히 토트넘이 가장 강력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와 케인에 대한 이야기죠. 더불어 브렌트포드는 이날 부상 선수가 많은 채로 경기했고 특히 중앙 수비 자원에 이탈이 있는데 무실점 경기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랭크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2명을 우리는 최소한 득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며 경기력과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올 시즌 목표를 승점 40점 획득으로 꼽았는데요. 창단 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한 브렌트포드는 올 시즌 잔류를 확정했고 다음 시즌을 위한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2경기 연속 무승 그리고 득점 침묵, 손흥민 선수도 이로 인해 리그 득점은 17골에 멈춰 있습니다. 4월 일정을 마친 토트넘은 5월 1일 일요일 밤 10시에 레스터시티와 경기로 무승 무득점 흐름을 끊기 위해 나섭니다. 한준TV의 영문으로 HANJUNETV를 유튜브에서 함께 검색하시면 새로운 한준TV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경기 분석, 해외 반응, 영국 현지 중계방송 분석 내용 해설, 그리고 유럽 현지 해설위원인 알베르토 몬토야의 독점 비평까지 한준TV HANJUNETV를 새로 구독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